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이모작 TV 박 부장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인생 이모작 연구회 또 다른 간판 스타이신 우리 강희수 강사님 모시고 여러분께서 요새 이제 관심이 많으신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법정교육, 여러분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정교육 강사 자격증,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희수 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강희수 강사님은 저 은행 퇴직하시고 지금 뭐 인생 이모작 연구회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사 활동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오늘 그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오랜 기간 근무하고요. 현재는 퇴직 후에 법정 의무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그리고 신용정보교육 강사, 그리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최근에 취득했습니다. 성희롱,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그렇죠. 그다음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네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별 말씀.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많이 하세요. 별 말씀. 애들 가르치면 힘들지 않으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으세요? 네, 힐링도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제가 좀 저희 강사님 아는데요. 참 이렇게 인품도 훌륭하시고 강의 진짜 잘하시고 그러시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은 뭐 연락처 같은 거 알려달라고 연락해 주시면 다 연락해 드리면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주제가 이제 법정교육 강사인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어떤 개인정보보호, 이게 아주 필수적인 법정교육이죠. 네, 그렇죠. 요 법정교육 강사가 되는 이제 과정은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요 법정교육 강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국가에서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또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규정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강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 교육이 되고 그렇죠. 필수 교육이죠. 필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은 사실 좀 넓다라고 볼 수는 있네요. 시장은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과거에는 집합교육 형태에서 단지 이제 인터넷 교육으로 이제 점차 추세가 지금 변화한다는 것이 약간 좀 어둡긴 하지만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좀 어둡긴 그렇지만 본인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기관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지면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보수는 능력껏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강사라는 직업이요. 직업이 사실 그 어느 스타 강사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 강사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입을 어느 일정 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도 하시고 이 강사도 하시고 이 강사도 하셔가지고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그리고 연결선들이 좀 쌓이시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전화 오면 그게 쌓여가지고 어떤 일정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게 강사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법정교육 강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다른 강사를 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그러면 이제 법정교육 강사 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 의무교육이다 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용어로는 법정 필수 교육이라고도 우리가 용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4대 법정 의무 교육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4대.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아, 산업안전. 요건 그렇죠. 아까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산업안전. 네네. 예, 예. 이와는 별도로요. 예. 이제 또 금년 7월 달에 새롭게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괴롭힘. 예, 또 있습니다. 예.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음. 실시를 해야 되는 퇴직연금 교육이 있는데요. 네, 퇴직연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예. 두 가지는 빼고 아, 뒤에 퇴직연금하고 예. 저건 빼고.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 네 대해서만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첫 네. 번째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예. 첫 번째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예.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2호에서 필수적으로 기업체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사로부터의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으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의 네.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교육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법정교육은요, 여성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지만 예. 교육을 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또 관할하도록 이렇게 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여성가족부 예. 그리고 교육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죠. 고용노동부입니다. 네, 그렇죠. 고용노동부. 네, 예, 그렇죠. 예, 혹시 예. 여러분들께서 예, 예. 미등록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반드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고용노동 인증된 교육기관에 등록하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정식으로 인정된 교육 강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네, 그렇습니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네, 예. 네, 네. 괜히 아무 사설기관이나 가져가지고 받으시면은 큰일 나십니다. 네,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예. 강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 중요하죠. 예, 보통 예. 8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아.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게 있습니다. 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죠. 13시간. 보통은 예. 하루에 다 교육을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8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정식으로 인증된 법정 교육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수료증이 아니고 예. 자격증은 자격증. 반드시 취득하셔야 됩니다. 예. 네. 요거에 사실 법정 교육 아까 4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한 가지씩 하시는 강사님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취득을 못했거나 예. 다른 또 부분은 기관을 몰라서 음. 또 사설기관에서 했다든지 했을 때는 예.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성희롱은 요 정도. 성희롱 예방 교육.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해서 요새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 그렇죠. 예. 요거는 또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로? 네. 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예.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그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과태료는 없고, 예. 이것이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요. 과태료. 아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과태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는 없지만 예. 만약의 경우에 해당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예.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이니까 예.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없대 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못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는 과징금 5억까지도 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거를 교육을 시키겠네요. 그렇죠. 중요성을 알고 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유출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들로부터 집단 예.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만약의 경우에 유통하는 회사라면 매출 감소라든지 그렇죠. 그런 회사 많죠 요새. 상당히 그렇죠. 뭐 과거에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과징금을 물었던 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그럼 이 부분의 강사는 또 어떻게 또 과정이 진행되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그 훈련 기관 인증한 기관이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네,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는 말이에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교육기관을 찾아가셔서 네네. 교육을 이수하셔야 된다.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교육 훈련 시간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8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예.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망은 네. 다른 거나 다 마찬가지겠네요.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정 교육은 네 가지를 예. 무조건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나 예. 강사의 활동 분야는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일단 그 법정 교육 강사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시는 그래서 게. 통상적으로 예.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예.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를 많이 그렇죠. 봅니다. 네. 그렇죠.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네. 마음 먹으셨으면 네. 두 가지 동시에 네.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인증기관 확인하는 방법은요. 예.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사이트가 예. 있습니다. 예. 여기 가시면 예. 훈련 기간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본인이 예. 교육기관 희망했던 그 명칭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교육기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게 예. 되면 이제 모든 인증받은 교육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럼 다음 또 법정 교육도 자격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셋째로는요. 세 번째. 예. 작년 5월 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직장 내 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예.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저도 봤습니다. 예. 제가 새롭게 작년에 취득한 자격증인데요. 예. 사업장 내에서 장애를 가진 그 직장인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예. 그 장애인들을 편견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없애고 장애를 가진 우리 근로자들한테도 그 동일한 그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새롭게 작년에 도입한 법정 의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자격증 따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네요. 전국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1000여 명? 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대상은요. 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1인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의 그 사장이면서 근로자인 사람도 무조건 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육 대상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교육도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만일의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강사 양성 과정은요. 다른 교육이랑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색다르다. 어떤 면이 있냐 하면은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시게 되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가시게 되면 고용개발원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EDI 사이버 연수원이 있습니다.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강사 희망자들이 사이버 과정에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사이버 과정을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을 하신다고 다 본인이 강사 후보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라든지 그 강사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서 이제 강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좀 틀리네요. 선정이 되시면 집합교육을 30시간을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30시간? 집합교육 30시간. 아무래도 요 교육의 성격상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좀 세밀하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30시간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필기 교육에 대한 그 시험을 필기 시험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도록 되어야만 1차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60점 이상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일단은 그다음에 강의 시연도 시연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다음 절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합교육을 통해서 필기시험 통과하신 분들은 예. 이제 강의를 시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예. 강의 시연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예. 70점 만점, 70점 이상의 예. 실기 점수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네, 좀 여기서 한번 질문. 법정교육 강사 중에서 성희롱 예방,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강의 시연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이 어떤 절차상에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없고요. 예. 교육기관이 좀 체계가 잡혀가지고 예. 좀 자기네 강사를 좀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쓰는 하는데 예, 예. 법적으로는 없다. 네, 근데 법적으로 요 없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요 부분은 아까 그 공단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1차 필기가 있는 거고 2차로 강의 시연도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필기 시험과 그 실기 시험 도합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예. 도합 필기 플러스 실기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희소성이 있겠네요. 만일에 네, 네. 저기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사가 되시면은 강사로도 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강의 시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합 연수한 이후에 예. 필기 시험에서 그러니까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만 그분들에 한해서 시연을 할 수 시연할 있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60점하고 그 필기에서 받은 점수하고 실기에서 받은 점수 플러스해서 평균 70점이 넘어가야 그게 최종입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다. 네. 요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전해 볼 만한 뭐 그런 자격증이 되겠네요. 네. 예.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예.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한번 산업안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옛날부터도 저 들었어요. 네. 산업안전. 예. 산업안전보건교육은요. 예. 우리가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산업재해를 입는다든지 했을 경우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렇죠.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업종별로 교육 시간이 좀 틀리다는 점입니다. 그렇겠죠. 되게 위험한 업종이 있고 네, 그렇죠. 좀 덜 위험한 업종이 있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은 매 분기 3시간, 비사무직은 분기당 6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모두 4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500만 원. 반드시 법정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태료가 있네요. 네, 그렇죠. 요 자격증 과정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세 개의 그 법정 의무교육 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 과정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가 되는 길은 조금 다릅니다. 요건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기사 자격증. 그렇죠. 강사가 되는 그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장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이 자격증에 도전하신다 하면 그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좀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참 그 과정이 다른 거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요 부분은 법정 필수 교육 부분이지만은 요 부분은 다음에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금융계 퇴직하신 분들이나 일반 퇴직자 분들이시더라도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HRK라는 교육훈련기관인데요. HRK입니다. HRK입니다. 그 전화번호는 이제 하단에 영상 하단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 쭉 개괄적으로 또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사님 그거 다 경험하시고 자격증 따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해줄 수 있는 뭐 조언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아무래도
성희롱 예방 교육과 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을 하시고 그거 먼저 먼저 취득을 따시고 하고. 이제 나중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아무래도 그거는 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절차도 그렇고 서류 심사도 있고 또 필기, 실기 이게 통과하셔야 되니까 지금 강사님 말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딸 수 있는 성희롱이나 개인 정보를 먼저 그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자격증 관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주신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따뜻한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요. 예. 네, 이제 강사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매스컴에 관심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요. 강사 개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전의 지식보다 좀 더 개인적인 지식이 좀 함양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강사하는 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고 내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육을 통해서 힐링되는 그 부분들도 있다. 그 부분이 상당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이모작 연구회 강희수 강사님 모시고 법정교육 강사와 관련한 어떤 강사를 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개괄적인 어떤 법정 요건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향후로는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는요. 저희 이 강사 관련 부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